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코로나 수치입니다. 예. 어젯밤 9시까지 중간 집계된 게 이제 9,218명이었거든요. 네. 이미 이것도 이제 역대 최다고요. 자정까지 합하면 지금 10,000명을 넘어서서 13,000명을 넘어선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때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가 13,000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예. 이게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나왔던 게 지난해 12월 1일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두 달도 안 돼서 하루 확진자 10,000명대, 13,000명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정부 측의 손영래 반장이 지금 추세라면 다음 달에 하루 2-3만 명씩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인터뷰에서. 저랑 인터뷰하면서 손 반장이 이제 하루 2-3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식 그 정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어서 어제 하루 종일 상당히 떠들썩했을 정도인데 저도 놀랐거든요. 네. 근데 당장 오늘 지금 13,000대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손 반장 얘기가 진짜일 수 있겠구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현실화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 체계를 좀 싹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PCR 검사를 지금은 그냥 보건소 가면은 내가 뭐 증상이 있건 없건 가면 바로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 요걸 먼저 받아갖고 거기서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신속 항원 검사 말이 좀 어려운데 자가진단 키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약국에서도 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도 기존 열흘 해서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하기로 좀 정했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감보다는 세고 델타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엄청나게 걸리기 시작하면 그중에 노약자들, 지병 있는 분들, 어린아이들 이제 위험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죠. 일단 뭐 방역도 방역인데 지금 문제는 이 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보죠. 네. 자, 하루에 확진자 10,000명 나온다라고 하면은 본인하고 주변 가족이나 이렇다면 밀접 접촉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수동 감시고 미완료면 7일 격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10,000명이면은 그 4명 정도가 4만 명 정도가 격리가 돼요. 격리가 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럼 일주일이면은 4-7에 28, 28만 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만 명이다 하루에 확진자가 네. 많아지면 5만 명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100만 명이 격리가 되거나 그러니까 뭐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준이면은 무조건 밀접 접촉자는 다 자가격리잖아요. 2주 동안. 그렇게 되면 100만 명이 자가격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 마비가 올 거니 그걸 미리 지금 조정하자는 거죠.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자가격리 면제로.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아니고 이제 수동 감시이긴 한데 네. 그렇다라고 완전히 또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검사를 네.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거의 5만 명이 나오고 하루 5만 명이면은 일주일에 이제 100만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매뉴얼들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상의 강제적인 위드 코로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게 그래도 이제 대기업 같이 좀 인력이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진 곳에서는 매뉴얼들을 꽤 만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특히 이제 작은 기업들에서는 한 명 걸리면 죄다 밀접 접촉? 그러면 회사가 정말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예상하셔야 돼요. 예. 미리미리 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만 명이 뭐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게 그러니까 뭐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일본이 6만 명이 나왔거든요. 물론 한국보다 인구가 한 2배 이상 많은 거 감안을 하고 과거에 이제 한 몇 달 전에 영국이 한 2달 전에 20만 명까지 나왔어요. 예, 인구가 한 6,700만 명이거든요. 한국이 5,300만 명이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5만 명이 결코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미크론으로의 방역 체계가
이제 전환된다는 거 이미 예고는 했고 설 연휴 끝나면 거의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오늘 하루 뭐 계속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저도 틈틈이 더 보충해드리고 일단 두 번째로 가죠. 살점도 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 말이죠. 예,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던 뭐든지 다 한다라는 그 민주당의 기조의 연장선상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점을 뗀다는 건 인적 쇄신 얘기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불출마 선언한 게 화제였어요. 당내에서 심지어 이재명 후보도 사전에 몰랐다고 했을 만큼 이제 깜짝 소식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사전에 교감 정도는 있었겠지만 어제는 정말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최근에 86세대 용태론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네네.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운동권 맏형으로서 제일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 전에 이런 어떤 쇄신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그 뒤에 하면 더 어렵겠다라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 대표는 또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안 처리를 약속을 했고요.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초래한 지역구 3곳,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한 서울 종로랑 네. 이규민, 정정승 전 의원이 있었던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각각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선창은 했는데 과연 이제 뒤따르는 돌림노래 뭐 합창이 나올 것인가? 분위기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상호 의원이 SNS에 자기도 이제 본인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이제 올렸어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올렸는데요. 사실 우상호 의원은 지금 서울시장 뭐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잠깐만 일단 네. 우상호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지금이 아니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그렇죠. 이미 예. 불출마를 했던 걸 이번에 재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올 뿐이고 그런데 굳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럼 예. 우상호 의원이 어제 불출마 재확인한 거 외에는 공식적인 어떤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전혀 들리는 공식으로? 것도 없고요. 뭐 사실 누구 하나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86세대 좀 대표격인 사람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이를테면 이인영 장관, 뭐 통일부 장관 수행하고 있는데 뭘 더 할 것도 없고, 네. 뭐 임종석 의원도 갑자기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좀 뜬금없이 들릴 수밖에 없을 테니 지금 뭐 뚜렷하게 누가 나오기도 어렵고 나온다고 또 뭐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약간 비문으로 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뭐 완전 아웃사이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주류도 아닌 뭐 이런 좀 어정쩡한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룹으로 블록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당 대표로서는 있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이 영향력 면에서 586의 뭐 맏형이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그룹들이 있다. 이 정도는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나올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사실 예. 어제 뭐 그 전에 7일 내에 뭐 뜬금없는 뭐 공직 임명직 안 맡겠다보다는 훨씬 좀 임팩트가 있긴 했거든요. 공천도 안 하겠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의원들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안 처리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게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좀 너무 급하니까 지지율 안 오르니까 막판에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뜨거운 거는 3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처리 문제예요. 이거 조금만 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할게요. 3선까지는 괜찮고 동일 지역에서 연임으로 4선부터는 안 된다. 요거예요. 예, 예. 4선 이상 연임 금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4선 이상.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이걸 좀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린민주당하고 통합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내세웠던 거예요. 당대 당 통합의 조건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 다시 한번 가시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 3선 이상 중진들이 43명입니다. 아. 예,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뭐 제도화를 하겠다고 했거든. 이거를 만약에 제도화를 네, 하면은 네. 이분들 다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는 예. 못 나오고 뭐 다시 지역 지방 선거를 나가든지 뭐 비례로 나오든지 옆 지역구로 가든지 이제 대혼란이 예상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문제죠.
어떻게 김광희 기자 좀 취재해 보셨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민주당 내부의 뭐 취재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어제 오전에 이제 깜짝 발표했던 게 그 전에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랑도 상의를 안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그러니까 본인 혼자 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86 운동권 중에서도 그 어떤 이런 지지율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어떻게 보면 친문 주류가 어떤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그쪽은 왜 조용하냐, 뭐 이런 반응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당내 볼멘 소리들을 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이 쇄신의 동력을 좀 살리지 못하면 이런 흐름이 어쩌면 당내 권력 투쟁으로까지 좀 비화되고 또 에너지가 그런 쪽으로 소모될 우려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후보랑 또 지도부가 잘 봉합하고 어떤 미래 대안까지도 좀 잘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7인회, 소위 7인회, 정성호 의원이 발표하시면서 소위 7인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소위 7인회 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나올 건 다 나왔다. 이건 어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관련해서 녹취 공개가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되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끝물이고 약발도 좀 떨어졌다라고 선대본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대본부 쪽에서는 그 전에는 이거 7시간 통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좀 내부적으로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문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문이라 하면은 그 김건희 씨가 등판해서 사과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처럼 뭐 직접 당사에 나와갖고 뭐 입장문을 읽고 이런 거보다는 예. 입장문을 이렇게 서면으로 내서 이제 요걸 기자들한테 전달해서 그걸로 가름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직접 등판, 뭐 직접 모습을 좀 드러내고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시점은 설 연휴쯤 뭐 그 중간이나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쯤에 나온다? 예. 그러면 설 전에 일단 얼굴을 내민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설 전에는 뭐 입장문으로 가름을 하고 설 연휴 중간에 뭐 얼굴을 드러낼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이 민심의 용광로라 그러잖아요. 한번 크게 민심이 섞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굵직한 게 나오더라도 설 전에 나오는 게 좋은 거고 국민의힘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설 전에 나오는 게 지금 좋다는 계산들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등판 시기도 아마 설을 중심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TV 토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오늘 결정나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낸 거가 오늘 결정 나고요.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여부가, 그리고 심상정 후보 정의당이 낸 것도 아직 확정은 아닌데 오늘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낸 건데 오늘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정의당 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했거든요, 법원이. 네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거는 뭐 되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심상정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얘기를 해서 이례적으로. 네. 보통 당 관계자들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인용이 될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있어요. 이게 2007년에 그 KBS와 MBC가 빅3, 그러니까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만 데려다가 이제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권영길 민노당 후보랑 문국형 창조한국당 후보가 이거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이 됐어요. 된 적이 있군요. 2007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그게 적용이 될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예. 뭐 자진으로 그만둔 적은 있어요. 2018년에 JTBC가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니까 네. 반발을 하니까 아예 토론회를 무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반대 사례도 있죠, 김광희 기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대 사례가 이제 대선은 아니었지만 몇 번 이제 있었는데, 네. 특히 또 2014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정몽준, 박원순 후보가 이제 양자 토론한다고 했을 때 네. 통합진보당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었거든요. 그땐 기각.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각이 이번에도 되게 되면 30일에서 31일 뭐 그 이틀 중에 하루에 아마 양자 토론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요, 네. 양자 토론 말고 뭐 이렇게 다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토론을 할지 네. 뭐 요 여부를 양당 그리고 방송사가 다시 협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없지만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그 윤석열 후보 장모에 관한 2심 재판하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 정리해 주시죠. 뭐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제 그 김건희 씨로 치면 모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기준으로는 이제 장모겠죠.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하면 뭐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해서 20억 원을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었는데 어제 2심에선 그 최은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뒤집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육부가 김건희 씨 이력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요.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민대학교 측에 경고 조치를 네. 예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가 많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